2월 2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예상대로 연준이 베이비 스텝 0.25%의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했고, 예상대로 파월 연준 의장님은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투자자들이 연준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시장에서 나타났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부터 거짓말의 목록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22년도에 2%대로 떨어질 것이다. 2.5% 떨어질 것이다. 4.3% 떨어질 것이다. 모든 예상을 다 실패하고 펄 연준장이 사과를 했죠. 인플레이션을 잘못 측정했다. 사과를 하면서 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무려 7연속 기준금리 인상안을 때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연준과 파월 연준의장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충격으로 시장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오늘 발언이 나왔던 것처럼 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안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높은 기준금리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완전히 무시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를 들어 올려버렸죠. 물론 여기에는 뭐 메타라든가 AMD의 호실적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지만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 파월 연준장의 마법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은 현재 시장이 연준을 이겨가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 오늘 국내 증시도 당연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죠. 특히 연준 의장이 제시했던 이 고용지표, 이제 고용지표 말고는 연준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가 없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이미 점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만이 연준이 이 금리를 장기화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오늘 ADP 이 민간 고용도 떨어졌어요. 오늘 지표가 10만 6천 개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블룸버그 전망치가 18만이었고요. 그리고 다우 전망치가 19만이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왔죠. 그리고 전월이 25만이었는데 전월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용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임금은 7%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은 지금 민간 고용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여전히 연준이 고용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투자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고용 잡히고면 너희도 또 무슨 얘기할래? 라고 돼버리는 겁니다. 또 무슨 얘기 하겠죠,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을 했다는 점, 이것까지는 우리는 알면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도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네,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좀 좋은 이슈가 무려 2개나 나왔다. 자, 증권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예전에 증권가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증권가들이 8만원 이상 삼성증권에 대해서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10만원이었어요. 8만원 이상 제시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날개가 달릴 확률이 높다. 일각에서는 너희들 2022년도에 코스닥 35%, 코스피 25% 떨어질 때 매도 리포트가 1%밖에 안 나왔다. 증권사 리포트 믿지 못한다. 여러분들, 증권사는 주식을 많이 팔아야지 이득이 되는 기업들이죠. 그럼 주식에 대한 매도 리포트를 내겠습니까? 매수 리포트를 내겠습니까? 매수 리포트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증권사들에 대한 변명은 아니지만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강세론자라고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도 코스피가 3천까지 올라갈 때 40년 차트인데, 저는 통화는 팽창하고 시장에서는 팽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른다는 것을 증권사 전문가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권사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 내보냈죠. 근데 그 내보낸 인원들이 대부분이 단타 전문가들을 많이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서는 이 매도 리포트보다는 매수 리포트 더 쓰는 게 당연한 거고,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종목이 뭐겠습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500만 명이나 삼성전자 샀겠습니까? 동학 개미 운동 때문에. 증권사에서 졸라게 추천하니까 삼성전자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리포터는 몇 페이지, 몇십 페이지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자, 그리고 한국, 대만, 일본 이 아시아 칩3 투자 ETF가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 삼성 자산 운영이 이제 나오는 건데,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일
저는 이 굉장히 한미일 대만 이런 식의 약간 이 무역에 대한 좀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반도체 제조 동맹 질서가 생기면서 이 편입 종목들이 같이 잡히죠. 그러면 대부분의 여러분들 ETF 종목들은 같이 가잖아요. 흐름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시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망이 보통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ETF 펀드의 전망으로 삼성전자의 추후 투자 타이밍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망을 또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 중국 빼고 갑시다. 이제 안 되겠어요, 중국은. 네. 그래서 물론 중국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은 국가들이긴 하죠.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런 식의 이런 ETF 펀드가 나온다는 거는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큰 폭의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념은 국채금리가 4.1%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작년 시장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변곡점이다.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3.5%를 하회하고 2년물 국채금리가 4% 이탈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값이라든가 다른 비트코인이라든가 급등하잖아요. 이런 국채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면은 더욱더 수익률이 높은 시장인 주식시장으로 리스크가 있더라도 좀 투자 자금이 유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우리가 굉장히 크게 가질 수 있다는 점,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이 시장에 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딱 80달러 전후로 움직이고 있고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내용이 좋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빠르게 넘어가서 어제는 이 성장주들, 이 AMD 이슈로 인해서 12%나 올랐죠.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이 나왔고, 물론 여기에는 챗 GPT 관련된 전망도 많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자, 제가 여기 오늘 주요한 이 내용들이에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과 에너지 업종들이 최근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업종들이 2022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예요. 근데 이 섹터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한 제약바이오 업종들, 실적이 보장된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에너지 업종들보다는 이제 성장주로 간다는 거죠. 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어제 마감 시장에도 말씀드렸죠. 금리가 떨어질 거 예상하는 사람들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주식으로 투자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들 어제도 많이 올랐긴 한데 그래도 고밸류 업종들 우주항공이지, 이거는 뭐 어제 설명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너무 많이 올랐다 하시는 분들은 5%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공략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정부가 지금 이 52만 대를 난방 기기를 바꾸는데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보일러로 바꾸면은 지원을 해줘요. 네.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어제 나온 정책이거든요. 이 뭡니까 이거? 경동나비. 네, 귀뚜라미랑 이 나비에 지원해 주는데 뭐 귀뚜라미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동나비에 물론 거래대금이 10만 주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수급 쏠릴 때 후딱 먹고 나오거나 갭 상승하면은 경련량이 없기 때문에 뭐 상한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도 하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로 오늘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홀딩 하셔도 되고요. 좀 공략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도 되고, 다만 이 챗 GPT 관련된 이슈들이 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챗봇 관련된 정책주들이 어제는 많이 좀 테마가 순환매되면서 로봇이라든가 정치 테마주로 쏠렸는데 다시 한번 또 그쪽으로 쏠릴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지금 위에서 다 이것만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제 그 예술쌤이 영상 찍어 드릴 건데 비트코인에서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 어디 갔냐 이거, 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증권형 토큰을 금융에서 상장 폐지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렸습니다. 증권업만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증권주들이 오른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 관련된 테마주로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악재가 됐지만은 증권주들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단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7시쯤에 이거는 솔쌤이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새벽 브리핑 장전시장 그 시작에 초석이니까 좀 많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들
뭐 기준금리 결정 이미 했죠. 결정했고 유로존도 지금 계속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고 있고 경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런 투자처들이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은 시장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어제 뭐든지 투자가 쏠리면 안 돼요. 이게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어야지 개인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번 주 장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곧버스에 엄청나게 베팅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르네요. 네, 곧버스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 있죠, 뉴스. 곧버스를 굉장히 많이 투자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증권가를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상황을 이해하시라고. 예, 이 증권가 상장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네. 자, 빨리 넘어가서 오늘부터 또 국회가 이제 개최가 되니까 국회 관련된 정책들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그런 뉴스들은 제가 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시장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